우리가 오늘 그 6차 걸친 강의인데요. 그 강의라기보다는 다들 엄청 뭐라 그럴까 잘 쉬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음악을 하나씩 고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음악이 뭐 동영상도 있긴 한데, 제가 며칠 전에 하와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20도였는데 여기 오자마자 영하로 내려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노래 아세요? 네, 그 하와이 원주민이 부른 노래인데, 이제 이 친구가 한 40대에 너무 살이 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훌륭한 가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이 찐 게 이제 미국 백인들이 내려와서 그냥 뭐라 그럴까 식단이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도 하와이 가시면 스팸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그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식단이 갑자기 너무 바뀌면서 이분들이 그냥 완전 살이 막 대단하게 찌고, 그다음 뭐 콜라 같은 거 이만큼 마시고, 그래서 건강도 되게 나빠지고 그런 건데, 그런 상태에서 하와이는 엄청 평화스럽고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원주민들이 이제 나름 지속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와이 원주민 문화를 제가 좀 많이 좋아하고, 이제 우리 전체적인 인류의 상태가 사실은 원주민 상태하고 되게 비슷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런 노래가 마음에 오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이 정도만 약간 추장의 아들이어갖고 장례식 때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수장을 한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그냥 막 제가 공부 모임, 작은 공부 모임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여러분들이 잘 쉬고 약간 명상하고 나서 그런 좋은 기운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긴장해서 듣지 마시고, 들리면 들으시고 안 들리면 호수 보시고, 그냥 정말 좋은 쉼의 자리, 1시간 반, 2시간이 우리 모두한테 그런 쉼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PPT 돌려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지속 가능한 지구살이를 위한 공부,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돌봄 사회 회복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게 된 게 지난 9월 달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정과 한대의 세상살이는 가능한가, 그런 주제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그런 주제로 뭐 토론 주제는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존재인가, 운명하는 축복인가 저주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막 논리적인 것일수록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요새는, 그래서 박노해 시인의 개종시계라는 시를 갖고 왔는데, 이 개종시계는 어떤 시냐면, 그 남미에, 박노해 시인이 남미에 가서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남미의 그 어떤 마을에 그 모든 그 동네 분들이 아침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는 다 모여서 오늘도 해가 떠오르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다 같이 드리고, 그 환한 얼굴로 서로 인사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스페인 선교사가 와서, 그건 무지몽매한 미신이다. 태양은 날마다 떠오르게 돼 있고, 이 개종시계가 울릴 때면 일어나니까 그렇게 이걸 가지고 날마다 태양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진짜 과연 개종시계는 훌륭하게 태양을 떠오르게 했고, 새벽에 동쪽을 향해 기도드리는 행렬도 사라졌다. 네. 이제 아침이 오고 태양이 떠올라도 아무도 햇살 같은 얼굴이 아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감하고 필요한 노동의 시작만이 하루하루 지워질 뿐이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이 시기에 맞춘 삶,
살게 되면서 일정하게 버스 시간 마치고 이건 대단히 훌륭한 근대적 시민이 되는 과정인데 그거에 마치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 갇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에 맞춘 삶을 살게 된 노동자, 전문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갇혀버렸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삶의 근원적인 취약함과 유한성을 외면하고 돌진하는 삶을 만들었다. 그래서 삶은 근본적으로 취약하고 유한한 거잖아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했던 것은 어떻게 우정과 환대의 세상살이를 연약함에서 시작하는 돌봄의 세계를 회복할 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뭐 오늘 이제 그 상호 돌봄, 사회적 돌봄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재밌는 게 있는데 김종철 선생님 녹색평론 다 아시죠? 여기 아마 많이 보시는 분일 건데 이반 일리치의 글을 인용한 게 있어요. 그 우정의 세계는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가 이런 건데 다들 우정의 세계를 갖고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 일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읽어볼게요. 마크는 어느 날 자기 등에 작은 혹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의논을 합니다.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마크는 마을의 신부를 찾아가 혹에 석류를 발라달라는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주교가 부활절 직전 성 목요일에 특별히 축복을 내린 기름을 마련하였고 기도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은 석류의 효험은 바로 자기들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믿고 성심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의 의식이 끝나고 마침내 혹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호이나키의 또 다른 친구인 피터도 면도하다가 우연히 목에 혹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피터는 외국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존경받는 종양 전문가와 접촉을 했고 수술을 했고 이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사실은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고 이제 그 선택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우정의 기반을 둔 세계의 삶인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암이 걸리면 죽을 수 있고 하는데 그때 우리의 태도가 전문가만 따라다니면서 하는 건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삶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르고 그 우정의 세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도 이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는 여성 지도자가 있는 데는 굉장히 잘 대처를 했고 여기 얘기하면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굉장히 잘했고 가장 안 좋게 한 거는 그분들은 이 공중보건 전문가와 학자들 의견을 경청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한 반면에 어디가 잘못했을 것 같아요? 영국, 브라질, 미국, 이란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자만심 강한 스타일의 나라들은 정말 숫자가 국가 사망률 100만 명당 남성 지도자는 214명 이런 통계도 냈더라고요. 여성 지도자는 36명. 이게 사회적 돌봄이라는 감각이 살아있는 리더십일 때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돌봄이 우리가 계속 돌봄하면 돌봄 노동, 엄마가 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돌봄은 노동이자 윤리관이자 세계관이자 사회의 원리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신다. 그럴 때는 이 돌봄의 원리로 그것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의 순환체계 속에 사는데 어떻게 돌봄 순환체계로 갈 거냐. 그리고 자아라는 것은 수잔 그리핀이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정치도 아이들의 욕구를 이해 반응하지도 않는 이들, 피부의 연약함을 모르는 이들 또는 그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손에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의 돌봄, 뭐 이웃의 돌봄이 아니고 국가 차원, 세계 차원에서 이 돌봄의 원리가 쓸 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결론 내지는 모토로 했던 게 재난, 우린 지금 재난 상황에 살고 있는데 재난이 파국이 아니고 타자에 대한 공감의 부재가 파국이다. 모성적 원리의 부재, 실종이 파국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되게 좋은 주제고 모두가 관심 있으니까 기획 강좌로 하자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요새 피곤하고 몸도 막 그래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차피 피곤한데 그래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게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제가 초대글을 써봤는데 세상이 바뀌었다. 나는 그것을 물속에서 느끼고 대지에서도 느끼고 느낄 수 있고 공기 속에서 냄새로 느낀다. 그 모든 것은 이제 사라졌다. 그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도 사라졌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반지의 제왕 성입니다. 이게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던가 그 우리가 봤던 이런 판타지 소설들이 1, 2차 대전 전후에 세상이 정말 거의 인류가 망한 상태잖아요. 그때 나온 소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의 기적적인 발전을 했지만 그리고 출산율이 최하고 고령화 최고속,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는 밤마다 불안해하죠. 불안을 나눌 친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향을 잃은 설국열차에서 내릴 방법은 없을까? 기적을 일으킬 마술사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최근에 그 영국의 한 학술 모임 더 케어 컬렉티브에서 펴낸 돌봄 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좋거든요.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 세계에서 이상적인 시민이란 자율적이고 기업가적이며 실패를 모르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의 승승장구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해체 그리고 시민 참여의 와해를 정당화한다. 돌봄이 개인에게 달린 문제라는 생각은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 연결성을 인지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러면서 이제 돌봄 선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엄청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취약성과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멋진 친구들을 생각해서 초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창의적 공유지, 상호 돌봄의 세계, 우정과 환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피엔스의 진화,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진화한 뇌, 권력형 남성이 지배하기 시작한 문명, 그러니까 모든 남성이 아니고 권력형 남성이 지배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됐거든요. 비인간 반려종이나 인공지능 친구들과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들을 때 친구 2명과 함께 들으십시오. 강의가 끝난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함께 온 3명이 사회를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이 강의를 계기로 돌봄의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많이 오셨는데 끝나면 3명이면 사회거든요. 3분이 이제 이게 메인이 아니고 3분이 얘기하는 것이 메인 디시가 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초대한 분들 포스터에 있는데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존재인가 엄교 선생님 오늘 강의하실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태초에 연결이 있었다라고 해서 뇌과학자 장동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정희진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거고 그래서 젠더의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석군 박사가 녹색개구 얘기를 할 거고 다들 정희진 선생님 잘 아시죠? 정말 실제로 이 남녀 문제는 과학혁명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실 아기를
저희 할머니도 6명 낳는데 6명씩 낳으면 사집단 일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한두 명밖에 안 나면서 남녀가 정말 평등하게 서로 협력해야 되는 때거든요. 그런 것이고, 이제 우석군 박사님이 4번째 강의로 육색 계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석군 박사님은 특히 두 아들을 굉장히 자기가 다 키운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고양이까지 키우고 계셔서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다 아시죠? 그 88만 원 세대 쓰셨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2007년, 8년도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시리즈런 4부작이 있는데 엄청 탁월한 책이에요.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오면서 이제 썼던 책인데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책들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제국주의, 집단 신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상희 고인류학자와 그 이현정 문화인류학자가 태초에 돌봄이 있었다라는 주제와 모여서 함께 돌보고 나누면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 한 좋은 강좌가 될 것 같고, 저의 바람은 약간 지금 학교는 막 때리지도 않고 그래서 느슨하게 애들이 다니긴 하는데 실제로 정말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교재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6개 강좌가 그런 친구들한테 좋은 어떤 강의, 교재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희 교수의 책과 소개이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꽤 어린 나이부터 특별한 훈련 없이도 다른 사람의 공경을 동일시하며 낯선 사람에게도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다. 요새 그 쇼츠에도 보면 애가 이제 동생 이뻐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그랬는데 그걸 이제 계속 아닌 걸로, 아닌 사람이 주도하는 사회로 만들어. 그래서 실제 상호 이해, 나눠주고자 하는 충동, 마음이 느끼는 사피엔스의 본능이다. 이게 이제 사라 허디라는 분이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마지막이 이현정 서울대 교수가 4.16 가족기억 저장소의 구술 증언 사업 책임자이셨고요. 모여서 함께 돌보고 나누면 사라지거든요. 여기 계속 주제가 그거잖아요. 사라지는 건지 누구도 증명할 수 없지만 모여서 함께 돌보고 나누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 교수가 요새는 이제 이 유튜버가 되셔서 책과 사람이라는 걸로 이제 되게 재미난 작업하고 계세요. 가시면 외로운 사람들 모두 모여 랜선 모임 해요 이런 것도 하고 창의적으로 작업들 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저는 적자 생존은 틀렸고 최후의 생존자는 친화력이 좋은 다정자였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 논의를 오늘 제가 학부때 때부터 인연을 맺은 누가 이제 강사가 등장하시겠습니다. 엄기호 선생님 수도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엄기호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그 만화 그리는 학생들이랑 연극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청강대에서 강의한다는 얘기를 맨 먼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대학에서 또는 뭐 이제 그 고등학교라든가 하자센터나 이제 이런 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뭐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배우고 이런 관계를 맺어왔는데, 제가 이제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맺은 것 중에 요즘 그 청강대 학생들하고 만나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하고 제일 많이 배우고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뭐 아마 또 뭐 다른 데 가서 하면 또 이제 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 이거 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혹시 보고 있으면. 그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단속사회라고 하는 책 쓸 때 그 기본적으로 생각했었던 관념이 이거였어요. 가까이 있는 건 밀쳐내고 멀리 있는 건 당기는 사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에 이 세팅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고 이제 또 딴 데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가까이 당기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분들은 지금 앞에 카메라가 이제 만리장성을 치고 저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런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를 밀쳐내고 멀리 있는 거를 당겼었을 때 그 사이가 이제 여기에도 지금 이제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계를 지을 만한 사이인가? 그러니까 between 사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간격인가? 아니면 그냥 관계는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그냥 떨어져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대 철학 이후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서 우리가 세계라고 얘기했을 땐 저 바깥에 있는 저걸 세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 안을 세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in between이라고 해서 사이 안에 머무르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이를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관계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럴 때 그걸 이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세계가 우리한테 처음에 선물로 주어졌고,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었었을 때 또 되게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 딱 맞아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경험했던 그걸로부터 이제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계 장비의 문제와 그다음에 여기 뒤에 PPT 안 나오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은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1시간 정도 리허설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딱 막상 본행사 시작하니까 작동을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거든요. 이제 이러면 이제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너무 고생하고 계신 분들 지금 엄청난 식은땀 흘리셨을 거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냐,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유튜브로 듣는 분들, 조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괜찮다. 이건 아무 책임도 아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가. 이거는 무책임한 세상으로 가자거나, 그냥 우리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하고 이제 유야무야하면서 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참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세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n between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제가 지금 유튜브 안에 어떤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에 접속하신 분들을 만나고 있고 하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즉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누가 잘못했다 그래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이 세계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거냐, 어떤 방향에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냐라는 걸 중심으로 사고를 하느냐라는 문제. 안타깝게도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특히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저도 그렇고, 제가 중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중심으로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럴 때 이거는 우리가 책임이라고 그러지 않고 책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제 responsibility가 아니라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 이제 책무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책임 안 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돼요. 근데 세계는 망하겠죠. 세계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기 정전이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 방송 안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잘 됐습니다. 오히려 이 만리장성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기가 힘들었으니까 요거 코드 치우고 우리 좀 더 당겨서 앉읍시다.
그리고 동그랗게 한번 앉아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거를 제한하는 힘, 제한하는 역량이라고 얘기하고, 이 제한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상황에 맞게끔 계속 좀 이렇게 유연하게 변신해낼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유연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연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할 때만 인간이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강의를 하면서, 또 뭐 청강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일 행복하게 학생들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태어나가지고, 아까 조한회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이제 1학년 때 뭐 문화인류학 수업 듣고,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가 만화를 그리는 학생들을 가르칠 거라고 하는 거는 이 학교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겠습니까? 그럼 한국에서 사회학 공부하고 뭐 문화인류학 공부하면 뻔하게 가르치는 학생들,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나마 저는 그래도 좀 넓혀져가지고 뭐 교사도 만나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약간 또 재밌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집 만화가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정각대 만화과 만화 그리는 학생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뭐 어느 대학 가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다 했더니, 그러면 그럼 잘 됐네 그러면서 뭐 하는 학생들이냐 물어가지고 만화 그리는 학생들인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네가 거기 가서 가려고 내가 네 어렸을 때 만화 가게 했나?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이 대학에 처음에 강의, 교수 제안을 받고 하겠다 그러고 한 다음에 3월에 이제 강의 시작하는데 2월 내내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가지고 강의 못한다 소리 들어보진 않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었어도 알겠지만 말빨 되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의 못한다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건가. 물론 그렇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제가 아는 예를 들면 누구라고 할까요? 막스 베버가 어떻고 마르크스가 어떻고, 그 옛날 딴 데서 떠들듯이 떠들면 그냥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비트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 친구들한테 의미 있는 게 되고, 또 그게 의미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나한테는 또 어떻게 자극을 줘가지고 내가 더 공부할 수 있게끔 할 건가,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조한쌤 시작할 때 음악 틀었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떤 음악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뭘 하겠다 그랬냐면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으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음악에 이게 진짜 간단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아본 건 아닌데 그게 불면증에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잠 못 잘 때마다 그 음악 틀어놓고 자거든요. 잠 잘 옵니다, 사실. 그래서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 하는 친구한테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뭘 바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분이. 그래서 제가 난 너무 자고 싶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정신과 의사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람 재우는 거라고. 그래서 약 지어주고 뭐 상담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던, 제가 맡기로 돼 있는 예정된 과목 있잖아요. 그걸 이전에 가르쳤던 사람들하고, 그때 이제 코로나라 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서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제가 부탁하고, 나 너무 무섭다고. 제가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섭다고. 그래서 부탁하고, 줌으로. 그 사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다행히 그분이 제 책을 읽으신 분이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들어주셔가지고 줌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그냥 사회학이나 그냥 인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창작자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거기에 이제 튜닝된 언어로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강의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고 그랬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누구 잘못이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어떤 때는 따져야죠. 뭐 정치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이나 이런 데서는 따져야 되지만 이러한 자리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중심에 놓고 고민을 해야지만 우리가 계속 이거를 지속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조한 선생님이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그 지속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속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저는 교육의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세계를 돌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었을 때 제가 지금 청강대에서 뭐 약간 좀 부끄럽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학생들한테 제가 선물이고 학생들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나 이제 뭐 평가를 하고 책임을 묻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책무를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책무를 안 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힘은 점점 없어지고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없어지니까 조그마한 일만 벌어지면 당황한 건 당연하죠. 하지만 상처받으니까 또 움츠려 들게 되고 이제 이 악순환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다시 선수단 구조로 만든다면 아까 조한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선물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물의 핵심은 그냥 아이고 좋은 일 해준다. 아이고 그냥 용서해준다. 이게 아니라 서로가 조금 더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계를 만들어가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제가 원래 PPT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이게 온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 요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천지창조의 아담의 창조 장면이잖아요. 이 아담의 창조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 중에 하나가 침춘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대교, 신비주의 유대교의 어떤 창조실화인데요. 창조신화인데 그 침춘 이론은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신이 천지를 만들 때 자신의 몸을 움츠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은 전지전능하고 자존하는 존재잖아요. 다른 존재가 필요 없잖아요. 홀로 충만한 존재거든요. 근데 이 홀로 충만한 존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홀로 충만하기 때문에 타자가 필요가 없어요. 타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창조를 할 일이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결핍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결핍된 홀로 충만한 존재가 결핍된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움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츠려둔 만큼 어떤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세계를 내어주는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러나는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 물러난 만큼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은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이 세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이 물러난 자리만큼 우리한테 어떤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공간에서 나는 자유롭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세계가 선물로 주어지니 그 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침춘에서 이름이 침춘이론을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거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인데 여기 손가락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아담의 창조 여기 손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는 붙어 있었을 때 일어난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벌어진 이라고 얘기해. 딱 떨어지면서 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아담은 숨 쉴 수 있는 존재이고 아담에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와 자유를 선물로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표정은 안 나옵니다만은
여기 보면 아담 표정이 안 좋아요. 저것도 되게 핵심인데 아담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자유를 안 좋아합니다. 이게 어떤 자유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저거 잘못 해석하면 뭐냐면 이제 네 책임이야. 죽든가 살든가 어떻게 하든가 네 책임이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빨아먹고 그냥 먹고 싶을 때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고 그잖아요. 신이 모든 걸 보여주고 그게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부터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이게 행복할까요? 그 자유가 우리를 행복해 준다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는 것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해석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담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저 표정 안 좋은 아담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제 해석이에요. 놓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신이 이렇게 창조를 하고 뒤로 물러나고 세계를 인간에게 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안녕 빠이짜이젠 하고 이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하는 존재예요.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는 자유롭다. 하지만 나의 축복과 함께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이게 뭐 이렇게 전도 아니면 저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한다면 가장 제가 그 축복에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야. 이게 이제 예수를 잉태했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로 나가지 말고 내가 다 끼고 앉아가지고 요즘 몇몇 학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끼고 앉아서 내가 다 관리하고 내가 다 보살펴주고 내가 다 챙겨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라. 하지만 너는 나의 축복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와도 되고 그리고 나하고 함께 있는 동안에 학교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우리 선생들과 같이 3년, 6년 같이 공부하면서 키운 역량이라면 충분히 나가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 힘을,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게 저는 축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유를 축복, 내가 함께 있었음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육신이 같이 하고 막 다 챙겨주면서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하고 계속 동행할 것임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언어, 축복을 잊은 상태의 자유라고 하는 건 그냥 무서운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를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게 자유를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자유와 평등, 요즘 자유와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에 우리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자유롭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누구를 자유롭게 하고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세계를 지어가는 방식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지만 그냥 세상을 만들었고 그냥 자유롭게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동, 작업, 활동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렌트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렌트가 설명한 방식은 아닌데요. 제가 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속돼서 살아가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노동을 통해서 만드는 상품이겠죠. 근데 상품 교환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강의가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 이제 강의를 받잖아요. 그죠? 그 강의를 받은 걸로 제가 먹고 살거든요. 그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강의할 때, 여기 와서 강의할 수 있고, 딴 데 가서 강의하고 다 강의한단 말이에요. 그럼 강의할 때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상품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상품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온다면은, 오면서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한 시간 반 대충 떼고 말지 뭐. 이제 이런 생각하면 이건 전형적으로 상품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강의 듣고 여기 심욕 선생님이나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얘기 몇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은, 이거 똑같은 얘기만 해가지고는 뭐 지루하고가 아니라, 저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이게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내 삶이 작품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동시에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렌트가 행위라고 얘기하는 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또 아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러니까 오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지? 그냥 뭐 정말 안 되면 그냥 내 말빨로 때우지 뭐. 원래 나는 PPT 없앴었는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잘 됐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듣고 있잖아요. 뭐 동그랗게 앉을 수도 있고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저가 지금은 여러분은 그냥 듣고 있고 저 혼자 막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서 제가 강의 내용을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도입부의 이야기를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걸 행위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세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계를 만드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인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 인간한테 생기는 걸 존재감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존재감이 생기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제일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교실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 교실에서 의자만 또 못한 존재예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의자보다 더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존재감의 훼손을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선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존재감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 존재감을 돌려주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너가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런 관계를 맺는 거, 뭐 입에 발린 소리로서가 아니라 있잖아요. 그걸 우정이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체 태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일상생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이면 날마다 이 대체 가능성 때문에 존재감의 훼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아마 회사에서, 학교에서 제일 심한 게 이제 집에서 이제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됐을 때가 제일 대책이 없는 건데,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존재감의 훼손을 경험하는데, 어딘가를 갔었을 때, 내가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대접을 받고 했었을 때 우리는 존재감을 선물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흉흉해지면은요, 저희는 학문적으로 신흥 종교라고 그러고요. 세상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그게 횡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고 그것이 기가 막히게 존재감을 돌려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탓하고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건 관계잖아요. 그죠? 관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조한이 많이 강조하시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에 넣으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강한 압력을 받아요. 어떤 압력을 받냐면은 너로 살아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자아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고민할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바우만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회학자가. 주어진 것으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과제로 삼아 그 과제를 수행할 책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지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압력을 받습니다. 이 압력을 행사하는 가장 좋지만 나쁜 방식이 뭐냐면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서울대 안 가도 돼. 사람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해. 그래서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좋은 부모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애들 입장 엄청 괴로운 얘기예요. 왜냐면은 근데 제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저도 모르거든요. 이건 평생 가면서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마치 어렸을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뭐 요행이 찾은 애들은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다행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로워.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아를 강요받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에 대한 고민과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기 위한 게 너무 괴로워지면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엄청나게 비대해진 자. 근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비대해지긴 했는데 속은 텅 비어 있다 보니까 자의식은 과잉인데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하고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의식은 정말 과잉되어 있는데 자존감은 정말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괴로운 것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면 자아가 텅 빈 자아가 비대해진 만큼 세계는 또 상실했어요. 그잖아요? 제 학생 하나가 했던 되게 재밌는 말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 연애를 하고 난 다음에 채였어요? 연애하다가 이제 실현당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그죠? 얼마나 슬퍼요. 슬퍼가지고 막 울면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침대에 누웠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래. 그러니까 전 물론 이해는 가요. 그죠? 그 침대에서. 근데 이게 원래 그 실현이라는 게 이게 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되거든요. 당분간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분 침대에 누웠는데 혼자 있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그 피곤한 짓을. 이거 너무 이해는 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세계를 짓는 힘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해서 제가 높아진 말씀드리는 이게 젊은 세대들이 문제다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모두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게 이제 그 불교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제가 갑자기 여기서 뭐 이렇게 사이비 도통한 사람처럼 뭐 불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저는 저 말을 보면서 너무 이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원래 저게 그 영어로는 no selfness, 나 없음이라고 번역되는데 저게 그 안 아트만이라고 해가지고 아트만이 그 나라는 거 참나 불교 그 저기 힌두교에서 부정적도 붙여가지고 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번역으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저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내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인연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제가 그 지리산 실상사에 계신 그 도보스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도보스님한테서 듣고 아 정말 맞는 말이다 라고 알게 된 건데 자기 속 백날 들여다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이상한 걸 하냐. 네 안이 텅 비어 있는데 네 안에 백날 쳐다봐라 뭐가 나오나. 이제 그러면서 너는 네 주변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덕분에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면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맛을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고 하는 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내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먹었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살핀다는 것은 나를 만든 주변, 의 인연, 인드라망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 살핌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줄 아는 역량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한 관찰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을 그래서 제가 이제 관찰이라는 표현을 살펴본다 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는 능력이거든요. 이 살펴보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도 이제 말장난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데 보살필 줄 알게 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살피지 않고 돌보는 건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일 해주는데 왜 거부하냐? 거부하죠. 살핀 게 없는데.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편에서는 너무 막 살펴보는 거 없이 보살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보살피는 거 없이 딱 따로 그래 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있잖아요. 이제 이 속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펴보는 힘, 보살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못하는 건데, 제가 교사들 만나서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앞에 학생 A가, 기호라는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기호라는 애가 교실에 있을 때와, 화장실 뒤편에 있을 때와, 운동장에 있을 때, 아침 시간에 만났을 때와, 점심 시간에 만났을 때와, 저녁에 집에 갈 때 만난 기호는 다 다른 기호입니다. 이것도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다른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똑같은 애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진부하게 보는 거죠. 피상적으로 보고 진부하게 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인연 속에 있을 때 어떤 존재로 나타나는가 하는 걸 살펴보지 않으니 보살필 수가 없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 다른 존재인 거죠.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 앞에 이제 두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두 분이 되게 친하잖아요? 친하면 제 강의를 때 두 분의 태도가 되게 다릅니다. 그잖아요? 얘기하다가 뭐 생각나는 게 속닥속닥 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두 분이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강의를 하지만 이 두 분이 앉아가지고 불구대천의 원수면 있잖아요. 제 강의 안 들려요. 그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내내 저게 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나. 그 마음에 시달린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자, 그럼 앞에 친구끼리 앉아있을 때 이분과 불구대천의 왼수가 같이 있을 때 이분이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인연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는 거고, 내가 왜 이런가 하는 인연을 보고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거 가짜 득도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학생 한 명을 보더라도 얘를 지금 둘러싼 인연이 지금 어떠한가, 그걸 살펴볼 줄 알아야지만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브루노 라뚜르라고 하는 철학자를 그 서울대 사학과 김홍준 교수가 논문을 이렇게 쭉 정리한 것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존재와 연합하는 존재예요. 내가 다른 존재와 어떻게 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달라집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대학원에서 학생들과 연합했을 때랑 청강대에 와서 만화를 그리는 학생들과 연합했었을 때 제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저는 나쁜 놈이에요. 저는 연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연합할 줄 모른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내가 내 스스로의 의미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라뚜르가 한 얘기를 김홍준 선생이 이렇게 한 걸로 본다면,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서 독자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연합과 독자성, 연합과 그 고유함이라고 하는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제가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청강대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저는 지금 제가 그 한겨레 21에 뭐 이야기의 사약이나 이런 거 연재하면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던 푸코라든가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풀어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좀 너무 잘난 척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는 지금 한국에서 저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만화에서 푸코를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정말 잘 가르친다. 이게 아닌 거죠. 제가 학생들과 어떻게 연합하려고 하는가, 그 연합을 모색하다 보니까 엄교라고 하는 사람의 강의의 고유성도 고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홍중 선생이 했던 얘기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합의 최고치에서 자기의 고유성의 최고치를 고양시킬 수 있어요. 남하고 연합 안 하고 떨어져가 나는 나야.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 정말 참나를 찾고 싶고, 저기 도법스님 표현대로 하면 백날 찾아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연합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왜냐하면 이게 나를 지배할 것 같거든요. 나를 압도해버리고 나를 파괴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거 어떻게 끌어버릴까가 어떻게 연합할 것이냐.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고유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고양시켜 줄 것이냐 하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육의 본령이자 동시에 우리가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뭐 그래서 라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걸 중재, 인터미디에이트이 아니라 매개, 미디에이트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사실 이 카메라들은 지금 이제 중개, 인터미디에이트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뭐 이러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에이트 할 수 있는 관계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통해 상발되는 것, 연합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고요.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연합할 때 서로의 고유함이 점점 고양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서로에게 존재감을 돌려주니까 가장 고유한 존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가장 고유한 존재로 서로가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저 존재감인 거죠. 조한이 지난번에 자본주의 사회 얘기하시면서 강조하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를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돈이죠. 그잖아요. 하지만 자본주의 안에서라도 우리가 돈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존재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하고 그다음에 뭐 조한과의 만남,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아까 조한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3명 정도씩 만나서 얘기하는 그 만남과 거기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가 서로에게 존재감을 선물해주는, 그 존재감을 선물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세계가 되는 것이지. 그게 세계거든요. 그 세계를 만드는, 그걸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그런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엄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나를 찾기 위해서 연합을 해야 하고 서로의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나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부분 인상적입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노력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것 같은데 시스템적으로 개선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자초한 거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받는 제일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반대로 약간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스템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사약은 계속 시스템 구조, 뭐 이제 이런 걸 공부하는 거, 뭐 저도 이제 사약안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요즘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장치가 있으면 그 장치를 어떻게 배치해가지고 이게 잘 흘러가게 하고 서로 잘 연합할 수 있게 해주는가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고민하는 건데,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들면 물론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조직들에 있으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그렇게 이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배치를 해봐야 이 배치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보이면 그걸 고치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사람을 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배치했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걸 하면 사람 먼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는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더 문제적이지 않은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시스템 문제를 좀 회피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아마 요런 관점에서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거 배우고도 이제 조한 쌤한테 이제 배운 거고, 쌤도 이제 뭐 책을 쓰실 때도 그러고, 아마 지금 어떤 걸 할 때도 사람 한 명을 보고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쌤이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스템적으로라는 게, 사실 이번 강좌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 시스템과 나 밖에는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제 다음번 강의를 장동선 박사가 하실 건데, 그분도
1인칭과 3인칭은 뇌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1인칭은 나밖에 없는 세상. 그러니까 2인칭을 연구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하는 건데 이 2인칭이 오늘 계속 얘기한 이 둘을 잇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어떤 관계들로서의 합이 그게 우리 우주, 우리 세계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건데 일관되게 시스템과 나가 떨어져 있고 1인칭과 3인칭만 있는 세상이 돼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이 2인칭을 살려낼 건가. 이제 이런 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 사람 계속 관찰을 하는데 시스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원칙이나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뭐를 미리 정해놓지 않은 한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볼수록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지? 이렇게 순발력 있게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저래서 이런 기계를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글읽기 3읽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읽지 않으면 책을 수만 권을 읽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내 삶을 읽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지. 근데 아주 구체적인 내 삶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 건 사실은 다 무망하고 허망한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짓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세계를 짓다는 게 바로 이 2인칭, 이 시스템과 이 사이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걸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존재감을 만든다던가 오늘 그 모든 얘기들이 그 지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조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시민인문학이 고민하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서 공감이 갑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먼저 질문을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깜빡하고 전두서 들어서 강의 중에 이미 답을 하셨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고유성이 부양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연합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해야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면서 서로를 고유성을 보양시켜줄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또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아까 조한이 마지막에 초대 얘기를 할 때 그 기도문처럼 이렇게 한 거에 마지막에 보시면 우연이라는 말이 아마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는 건 누구랑 연합하게 되는가는 많은 경우에 우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은 어느 대학을 가는가 하는 거는 내가 공부한 만큼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거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거는 이건 거의 우연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럼 그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요새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온 개념들은 동료로 내가 맞이할 수 있는가? 동료로 이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이 되는 것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한다 그래야 될까 하는 게 약간 정말 너무 이분법적인 거, 그럼 다 동료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나는 한 번도 모두가 동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또 내가 정성을 기울여야만 되는 대상이 있고, 그러지 않은 존재들이 있는 거죠. 제가 보면 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 한번 드리고, 아까 그 시스템하고도 이제 맞닿는 건데, 지지난 학기 때 한 학생이
그 휴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왜 휴학, 저하고 친한 학생이었는데 그 왜 휴학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대요.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자기 작품에 좀 반영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랬더니 뭐 뇌과학자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의사도 만나보고 싶고 법의학자도 만나보고 싶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 그럼 되게 좋은 것 같던데 너 만날 방법이 있냐? 라고 했더니 없대요. 근데, 그래, 그러면 이제 없어도 좋죠. 없으면 이제 이제 부딪혀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배우는 과정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학생들 몇 명이 또 자기네들도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학교에 죽음 특강을 만들었어요. 아예. 죽음 특강, 사실 그거 기획하고 난 다음에 이사장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명이 요구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명이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편성이 있는 주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걔가 그 학생이 원하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닌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가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연합을 만들어가는 방식인 것이거든요. 근데 시스템 얘기하고는 딱 마주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렇게 제가 특강을 기획하고 있잖아요. 이걸 유의미한 만남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시스템하고 부딪혀요. 교육부에서 뭐 어떻게는 뭐 초대할 수 있고 어떻게는 초대할 수가 없고 초대할 때는 얼마를 줘야 되고 얼마 이상을 주면 초대할 수가 없고 뭐 수업 시간에는 부를 수 있고 수업 시간에는 부를 수가 없고 수업 시간 외에 불러야 되고 엄청난 규정이 많거든요. 이게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게 구체적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있잖아요. 이 연합을 고양시키기 위해 가지고 부딪히거나 또는 그걸 이렇게 활력화시켜주는 어떤 것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시스템에서 발견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정비를 하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도 있죠. 물론 제가 뭐 모든 학생하고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학생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노력은 하죠. 노력은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이게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세상이 제일 피곤한 게 사람관계인데 그 사람관계를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어쩌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거기에 너무 몰두를 해버리면 내가 지금 돌봐야 되고 내가 지금 살펴야 될 것들이 안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연합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 연합해가지고 나의 고유성과 그의 고유성을 고양시킬 수 있고 이걸 방해하는 시스템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놓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칙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뭔가라기보다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정성을 들여야 되는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건 또 무슨 약간 가짜로 도통한 사람 같은 흉내가 내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에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다른 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살피지도 못하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계속 비슷한 건데 옛날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가 이제 주제곡이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냐.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해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저걸 보고 있지? 그러니까 정말 내가 봐야 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엄기호 선생님이랑 같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 부분은 1997년에 IMF 터지고 너무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때 이제 사회학이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해학자들이 다 모여갖고 막 심포지엄 하고 난리를 칠 걸 알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없어. 그래서 놀래서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뭐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다 뭐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그때 학부생인지 대학원 1학기인지 대학 1학기? 대학원생하고 둘이서 했다니까요. 굉장히 교내 전체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뭘 보고 있냐, 내가 누굴 보고 있냐, 봐야 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계속 놓치고 있는 이건 뭐냐는 거죠. 왜 그 사람을 봐야 될 사람을 안 보고 딴 사람을 보고 있는 건가. 그것이 저는 그게 제일 문제의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학생이 얘기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사실은 그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얘기에 의해서 내가 자극을 받고 내가 그 아이와 관계를 맺고 내가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도와주고 싶고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 뭐 잘 아는 정신과 의사도 소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 되는데 왜 안 돕지? 뭐 이런 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더 의논을 하고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이렇게 막 아주 그 연애 끝나고 편안하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좋은 사례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연애도 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좋아서 했던 건데 그래서 깨져서 너무 아프지만 그 좋았던 연애의 그 나날들은 나를 살찌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나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지금 앗아간 거예요. 이 구조가, 체계가 사실은. 그때 우리가 체계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그 체계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인칭, 관계, 내가 보고 있는 그 구체적인 상황과 사람, 이 사람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선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이런 거죠. 잠깐. 약간 첨언 하나 해드리면은, 이거 다음에 장동선? 네, 장동선 쌤 오셨을 때 이게 진짜 뇌에서 일어나는 방식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는 클래스가 25명이 한 클래스이거든요. 근데 뭐 수업을 하면 25명이 수업을 들으면 다 저를 좋아하고 막 다 제 수업을 막 볼주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작은 학생 당연히 생기거든요. 대학에서도 이제 뭐 자거나 뭐 몸을 비틀고 있는 있잖아요. 그 수강 신청 잘못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몸을 비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있으면 여기 아마 그 교수나 교사 하시는 분들 다 알 건데 한 5주차 지나가면 24명이 안 보이고 걔만 보여요. 그 몸 비틀고 있는. 그러면서 왜 저기 앉아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나. 이제 이것만 보이기 시작하면은 정말 제 속에 지금 뭘 있다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 하면 24명은 싹 눈에서 사라지는데. 이게 아까 조한이 말씀하신 도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냐. 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보니까 이게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왜 그렇게 작동한대? 그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음에 예약하셔가지고 꼭 오셔가지고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우리 인간,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간이잖아요. 그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그게 아까 조한이 하셨던 것처럼 뭐 주문을 외우는 방식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저 실제로 주문 외우거든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쟤를 보지 마세요, 쟤를 보지 마세요, 쟤를 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정성을 기울여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잘못된 사람들. 전 정말 주문 외우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주문이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10년 전에 다른 대학에서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생한테 8주 정도 됐을 때 야, 너 내 수업 싫지? 아니, 이거 반말은 안 하고 제가 제 수업 싫어하시죠? 했더니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안 괜찮아요. 우리 솔직히 집시다. 그래가지고 않죠? 했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왜 수강 신청하셨어요? 했더니 잘못 수강 신청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미 3분의 2가 지났고 그러니까 별로 개선의 여지는 없고 세상이 이미 피곤한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대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공부가 뭔지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그거 그냥 리포트로 내라고 있잖아요. 제가 따로 이제 몇 시간 체크해 줄 테니까 내자라고 얘기할 땐 굉장히 해피하게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니까 안 보니까 해피한 거죠. 근데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때는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교육부에서 학생의 그 수업 체크, 그 출석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규정이 있는 거. 이게 시스템인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전 그래서 이건 아마 조한쌤한테 제가 배운 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위험한 사람. 예, 끊임없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훌륭하신 분들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처럼 그걸 좀 위험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좀 감시하고 있는,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왜냐면 그 시스템에서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이제 그게, 저는 아마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무조건 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어쨌든, 요런 체계가 우리를 집중을 못하게, 정성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죽음 특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냐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를 소개시켜주는 형태를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한테 배운 건데, 배움을 개인화하지 말라고 있잖아요. 제가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석사과정 때 다 A 뿌렸는데 딱 한 번 A0가 나온 게 있어요. 과목에. 그게 좋아하는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한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과목 요것만 A0를 냈더니 조한이 굉장히 심플하게 저한테 하신 말이, 너는 너 혼자 배우고 끝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 배움을 개인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배울 수 있게 하지만, 그거 그냥 네 궁금하면, 아까 조한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궁금한 거면 다른 사람도 궁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둘, 셋이 궁금한 걸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게 그 개인적인 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뭐 공통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렇게 계셔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한테 배웠어요. A0 받아가면서. 아까 이제 한 명이 계속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게 되게 흥미로운 얘기라서 연결해서 하고 싶은 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가 몇 명이 못 알아듣고 막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도 막 그런 날은 가서 술 마신대요. 술 마시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한번 우리 남편은 자연과학, 아까 얘기한 집사람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시스템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인데, 나도 너무 애게 괴롭다. 애들이 다 뭐 이렇게 집중을 안 하는 애가 좀 있어.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한 명을 보고 한대요, 강의를. 그러니까 한 명만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자연과학은 그럴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거고, 뭐 그렇게 또 이해는 되지만, 정말 그냥 한 명 따라오면 하고, 자기도 또 그렇게 선생이 자기만 보고 한 적도 있고, 그런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감과 이렇게 같이 가자라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냥 시스템을 잘하는 사람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AI로 그냥 가버릴 거예요, 사실은, 이대로 가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한테는 계속 잘못했다 말을 해라, 지금 정도에. AI는 천천히 가자. 개발 속도를 낮추자라는 얘기를 제발 좀 해라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계속 이제 하면. 자기 전문성이 아니래. 그냥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떤 정말 다른 식의 사유로 그 영역이 그 자체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되겠죠? 저는 될 것 같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같은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연애도 못하는 연애하고 너무 피곤한 그 지점이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이 될 건데 그렇지 않은 존재로 남아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참고하는 거죠. 네, 현장에서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쪽에 계신 제일 젊으신 분. 연합에 대해서 좀 공감도 많이 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저희 사회가 지금 자본주의인데, 저는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적이나 시간적이나 재산적 여유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여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연합을 좀 포기해야만 그걸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당장 100억을 기부를 할 수 없는데 어떤 블랙기업의 회장은 700억을 기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좀 동시에 잡아가지고 연합도 이루고 그걸 이제 여유도 좀 얻어가지고 더 많은 이제 관계를 이루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사회가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기본소득 자기가 얘기해. 네, 기본소득 자기가 얘기하라고. 저는 기본소득 반대. 기본적으로 반대라고. 아니, 먼저 얘기. 아니 저가 계속 얘기한 거는 기본소득을 왜 안 주냐. 정말 이제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가는 건데 그 무수한 하여튼 무슨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이 관료제적인 절차 거칠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했잖아요. 코로나 때 재난 지원금 그 얼마만 주면 정말로 저희가 여기서 얘기한 그 서로 연결하고 삶을 일구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뭐 김만권 선생님 같은 분이 요새 유튜브에서 그런 강의 많이 하시던데 기본소득이 제도는 이제 투표나 이런 걸로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회적 환대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가는 소득.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봄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소득이 약간 기본소득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그 책에 썼더라고요. 외로움의 습격인가 그런 책에 뒤에 보면 그래서 실제로는 그 기본소득하고 관련된 지점에서의 제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거를 오석훈 박사를 모신 것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난감해 하시긴 해요. 그 말 제대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본적인 거 우리는 많은 돈이 이렇게 서로 돕기 시작한 동네면 많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병원에 지금 달려가는데 병원 안 가고 감기도 낫고 대부분 제가 이제 아까 저기 제주도에 벽시 마을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산다고 그랬던가 전혀 주도적으로 안 살고 그냥 꼽사리 끼워서 살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냥 아프면 그냥 금방 무슨 이런 감기에는 이게 좋죠 하고 국을 몇 분이 끓여오시면 그거 먹고는 그냥 다 낫는 거예요. 약도 거의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플 땐 또 당연히 우리가 가서 약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약봉지가 돌아다니는 감기가 많이 걸리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상호구조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여기 있는 분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기본의 돈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일 난감한 것은 인구가 너무 인구가 비례가 해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 기본소득이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청년들도 되게 보수화돼버린
이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더 난감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를 확 바꿔서는 힘들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 볼 사람을 보고 있고 관계를 맺고 나 자신이 초대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사회가 지속성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뭐, 공동 생활을 하고, 뭐, 나눔을 하고 하는 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조한께서는 그 이제 기본소득을 갖고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아프면 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우리가 못 쉬어요. 왜냐하면 아픈 동안에 돈을 안 주니까요. 근데 그러면 돌볼 수가 없습니다. 왜 돌볼 수가 없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 적나라하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대중교통을 타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누가 기침하면 엄청 서로 째려봐요. 서로 막 죽일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침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너무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기침 나고 열 나고 이제 이러면 일하러 안 가도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그냥 뭐 돈을 막 쓸 수 있는 여유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시간적 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프면 쉬는 것도 시간적 여유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자리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을 안 타도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공공성을 어떻게 해치고 있냐면요. 그런 식으로 아파도 직장을 가야 되니까 아파도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기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섭고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차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해가지고 이제 대중교통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안 타니까 대중교통이 점점 슬로가 돼가고 있어요. 아마 여기 KTX 타시는 분들 아마 이해되실 건데, 처음에 KTX 나왔을 때랑 지금 KTX 타면은 KTX 화장실 냄새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금 무궁화 오는 좀 기차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차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대중교통으로 다녀가지고 한국의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그 터미널의 사정을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슬럼화돼가고 있습니다. 무궁화호가? 무궁화뿐만 아니고 거의 전반적으로 지금 대중교통이 슬럼화돼가고, 이거 중산층들이 빠지니까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빠지니까 이거는 이제 말은 공공교통기관인데 공공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 공공성이 사라지는 것만큼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또 다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아무도 안 돌보는, 나라가 공공이 안 돌보는 공간이 되니까 더 더 나빠지는 거고, 그걸 타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걸 막아내는 것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유라고 하는 여유 있잖아요. 이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 여유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공공적 공간이 되어야 되고, 공공성에 의해서 돌보아지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신자유주의 뭐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비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공공성의 영역을 전부 다 개인의 책임과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가 되다 보니까, 이 여유를 가진다는 게 뭘 의미하게 됐냐면, 공공성에서 탈출하는 게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가급적 대중교통 안 타고, 가급적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있잖아요. 도서관 안 가고 내가 책 사가지고 택배를 해가지고 내가 돈 많으면 그걸 배달해가지고 내가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공공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치 그게 여유 있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획득하여 나가고 공공적 공간에서 보장되는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그걸 요구하고, 그게 시스템이 되는 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대로 진행이 되면은요, 아마 우린 주 4일 근무로 갈 것 같아요. 기쁘시죠? 주 4일 근무 된다니까. 근데 주 4일 근무 되었을 때 나머지 3일 어떻게 보낼 거냐? 라는
건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주사위금으로 가네.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 아까 지금 정말 핵심적으로 지적하신 이 여유라고 하는 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걸 공공적인 공간, 공공이 돌보는 공간, 공공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있잖아요. 공간이 되고 그 안에서 그냥 내가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돌볼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에 이 진짜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녀보십시오. 어떻게 울산의 공공적 공간들이 슬럼화돼 가고 있는가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부터 이렇게 찾으시고 요구하시고 바꾸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제주로 내려가서 약간 협동조합 주택에 살고, 마을 전체가 제주도가 이제 시골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이제 독거 노인들 도시락을 주는 그런 것도 약간 이제 관에 신청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동네에 정말 할머니들도 다 되게 잘 챙겨지는데,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그렇게 개인 도시락을 갖고 가기보다 노인정에서 식사를 정말 잘 먹자. 그리고 동네 모든 분이 누구든 갈 수 있게 하자. 이게 기본소득보다는 좀 더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좀 특이한지 모르지만 이제 그 공공이라는 것이 약간 제주도는 아래로부터 이제 조그만 곳이 있다 보니까 자기 주민들을 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아래로부터의 공공성이 살아나갔고 여기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건 이 아래로부터의 공공성, 시민적 공공성, 국가적 공공성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거랑 뭔가 대결을 하긴 해야 되지만 협상을 하긴 해야 되지만 아래로부터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저는 계속 강조해온 거고 이 강자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강조를 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계급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저께 15년도에 같이 그 세대 갈등에 대해서 선배들을 불러서 같이 토론하는 세미나를 하고 그걸 책 작업을 했어요. 학생들하고. 그런데 제가 그 컨텐츠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하다가 결국 그걸 출판을 안 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그 친구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되게 이상 그 친구들한테 못할 짓을 했나 싶어갖고 전화를 했더니 다 모였어요. 자기네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때 나와서는 별 볼 일 없는 책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시 약간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더 이상 세대 소통의 문제는 보다는 그냥 계급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뭐 세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회사가 지금 4일주 뭐 이런 게 다 대기업 중심이지 그 외에는 계속 이 친구들이 이제 뭐 그 대기업은 아닌 데서 새로운 기업들을 막 만들어내고 굉장히 옮겨 다니고 막 이런 첨단의 일들을 하는 친구들인데 결국 그런 데 있을 때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도 그냥 오히려 그러려니 하고는 오히려 편하대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연애 끝나고 막 편하다 했듯이 그냥 회사 가면 더 편하대요. 그래서 이건 정말 다르게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너무 빨리 달라지고 있는 이 세태를 이 친구들이 그냥 오히려 거기가 근데 전쟁터라고 생각하는데 전쟁터가 편하고 그 밖이 더 심란하고 힘든 건가? 뭐 이런 그 의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어떻게지? 제가 한 5분 동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 공공성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여기
질문 2개를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 거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을 살피는 교사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이지만 연결에 대한 갈망이 아이들의 눈빛에서 많이 보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아이들의 곁에서 연결하고 존재감을 보살피지만 세상 전체를 본다면 여전히 요원합니다. 어른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그리고 연달아서 이분이 또 올려주셨는데, 학생 한 명이 제게 경쟁 교육 말고 경쟁하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며 찾아왔어요. 시위를 하고 싶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입시 트랙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주체적인 파동을 만드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도와주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3명씩 모여서서 가실 때 의논하시는 주제로 의논하고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마무리 말을 할까요? 그래서 이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5분인가 10분인가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엄기호 선생님 추천도서가 바흐만의 액체근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 인간의 조건, 그리고 베냐민 이야기꾼 서사, 기억, 비평의 자리, 이런 어려운 책이 있거든요. 어려운 책 좋아하시는 분들 읽으시면서 강의를 다시 생각하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엄기호 선생님이 최근에 그 교양청의 간청하는 믿음 발표에 붙이는 글이라 그걸 잘 요약하는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문화 의례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생애 주기는 환대로 시작해 축복으로 마무리될 때 인간적인 것이 된다. 사람은 환대를 통해 사람 사이로 안전하게 들어가고 축복을 통해 사람 사이를 빠져나와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이로 들어가게 된다. 환대는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 낯선 사이로 들어갈 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문화적 의례이며, 축복은 나를 환대하는 사람들을 떠나 다시 낯선 사람 사이로 들어갈 때 용기를 북돋우는 의례행위냐. 환대와 축복 모두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홀로가 아닌 사이로 맞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적이다. 같이 약간 묵상하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5번 강의가 남았는데, 저는 이제 3명이 모이면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명은 별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 도서관 책 모임도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저께 저희 학생들하고 모이면서 보니까 당근마켓의 책 모임도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동네에서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트레바리 북클럽이 이제 돈을 내고 하는 거지만 그 공공 버전으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구태여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3명 이상이 모이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쉽게 연결이 되니까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이 프로그램을 저는 AI와 함께 살아갈 이 신인류 10대들과 함께 하는 거면 좋겠다, 결국.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같이 할 수 있어서 어떤 그런 교재로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간의 배움의 공동체 책들 아마 선생님들은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성원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먼저 든든한 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망 속에 있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사토 마나부 선생님이 배움의 공동체 얘기할 때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4명씩 주제를 하나 주고 4명씩 문제를 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영어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아이는 외국에 살다 와서 한 3학년 교실인가 그런데 너무 영어를 잘하는데 말을 거의 안 하는 약간 그런 성향 아이들이 일본에 되게 많거든요. 전혀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조할 생각이 없는 거지. 문제도 너무 쉽고. 근데 한 아이는 너무 막 문제가 풀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보다가 이
말 안 하기로 한 아이가 걔를 한참 보다가 너무 걔가 안쓰러워서 결국 말을 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서 얘가 그 자폐증에서 벗어나는 거죠. 저는 가끔 내가 그 여자아이 같다는 생각을 해요. 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푸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그런 때 엄기호 박사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이제 해피엔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않다 하더라도 약간 안달을 내면서 초대를 하고 할 때 굉장한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겔 앞에 시작하시니 매일 명상으로 시작하는 가버렸네.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네, 긴 시간 강연도 해주시고 질문도 받아주신 조한혜정 선생님하고 엄 교수님께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공자이었지 않습니까? 네, 모두 나가실 때는 세 명이서 꼭 손을 잡고 새로운 연합을 만들고